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겼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서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획재정부의 정확한 계산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496억 원 말고 300억 원이 넘는 다른 부처의 예산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장민성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SBS가 확보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29억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전용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한 용산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적었습니다. 국방부는 3분기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 전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정부 청사 노후시설 정비 예산으로 썼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관저 정비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줄이는 단계여서 버스 임차료 예산이 남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3분기에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여 원을 추가로 전용했습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 4,500만 원을 썼는데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돌렸습니다. 경찰청은 또 3분기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기재부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에 쓰인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에 2, 3분기 추가 비용만 306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은 496억 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이렇게 추가 비용이 더 들었다. 그런데 다른 부처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전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이배 전 위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 리포트의 자료 화면에서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게 예산 이전용 명세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 전용인데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산의 전용은요. 같은 부처 안에서 새 항목이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체계가 있는데 예산 분류 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세항이나 목 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걸 하려면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용이 이렇게 가능한 거고 예산의 이용은요. 기관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행안부가 예산을 남은 것을 갖다 서로 쓰려면 이때는 기관관 또는 장관항이라는 또 분류상에 있는 사항에서 서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려면 이거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포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국방부의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천만 원을 행안부가 요청해가지고 용산 청사 주변의 환경정비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을 행안부가 요청해서 갖다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예산의 이용이 되고 예산의 이용의 경우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비용이 더 들어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국회 승인 없이 예산의 이용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운영위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것을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도 말씀 나왔지만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실 입장인데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정조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든 것에 대한 소명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그 합법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최이배 전 비대위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래 이제 관저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이 제출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순히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슨 업체가 수의 계획을 했다는 것도 있었고 관련된 내용들 전체 비용들이 얼마인지 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만약 애초 예상했던 그 비용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지체 없이 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최이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도 합법성이 있었는지 절차적으로 따져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뭐든지 야당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의혹이 제기가 있으면 처음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대응에. 그렇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걸 숨긴다고 말을 바꾼다고 변명한다고 진행할 게 아닌 것이 모든 게 대부분 사후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뭐 최근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그 김건희 여사 그 보석품 이야기도 네. 마찬가지고요. 첫 대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이제 예결위가 열리고 국회 그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상 대통령실에서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서 정직하게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떤 절차를 밟아 썼다는 것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을 옮긴다는 것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에 처음 해보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뭐 496억 원 정도로 469억 원 정도, 96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겠습니다만 집안 이사 비용도 마찬가지고 집을 하나 짓는 건축 비용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추산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잘 설명한다면 그 예상보다 비용이 조금 처음보다 많이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전 비용은 최소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드렸고 전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액수, SBS 8시 뉴스에 어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부처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된 것이더군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이거 부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전형, 원래 이사 비용 할 때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다른 부처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 전용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이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쓴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의 전용은 각 부처에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예. 그런 기재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에게 충분히 승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이용 부분,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쓰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승인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국방부의 예산을 갖다가 행안부가 해야 되는 용산 청사 주변의 환경 정비에 썼다라는 것은 이용으로 볼 수 있고 예산의 이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부처 간의 예산으로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 뒤에 청와대 관계자가 또 한 얘기를 보면 뭐 비슷한 내용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내용이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공세를 취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하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특히 행정안전부가 이번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주무부처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그렇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대응이 중요하고 여기서 또 뭘 숨기려 하거나 또 그 억지 논리로 갖다 붙이는 건 좀 나중에 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투명하게 무슨 이게 사적으로 무슨 전용했거나 개인이 뭐 착복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의 오래된 그 민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국민으로부터 괴리된 어떤 그 집무실을 용산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옮기는 국민 속에 다시 데려오는 그런 그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496억 원의 이사 비용에 더해서 이래저래한 부대 비용,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 들었던 것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이전을 안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예산이다. 국무회의에 올랐던 그 비용은 아니라는 것이 어제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파악된다. 그건 이사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주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이죠. 뭐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의 새롭게 공사할 때 아마 그때 돈이 많이 들었었겠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기자들에게는 생경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생경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추가 비용이 들지? 왜 예산을 전용한 거지? 뭐 이런. 그래서 요청한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례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국정조사 요구한 것이 비단 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실의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금까지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심지어 지금 뭐 대통령도 이제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재산 신고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보석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의 범위에 뭐 당연히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 필요성은요? 아니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적 그 전용 사적 횡령 뭐 배임 뭐 이런 것이고 너무나 정말 터무니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예산을 크게 키웠다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뭐 더한 것도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만 제가 지금 언뜻 어제 SBS 보도와 오늘 지금 대통령실의 소명과 지금 예산 그 예결위에서 질문 답변을 보면 충분히 설명을 하면 투명하게 그것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납득을 구하면 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 측이 오래전에 올려놨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 것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지 어제 SBS 보도로 나왔다고 그래서 496억 원 플러스 이제 300억 원이 더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납득을 하면 되고요.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 불가피했던 부분들과 타부처 예산을 전용했던 부분들은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그 이해를 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직후에 한 2주 정도 지난 일요일에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실 국민 여러분, 광화문 청사는 도저히 안 되고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이면 대통령실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집기가 건물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건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그다음에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물론 개인이 시청자 여러분이 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사하다가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비용보다는 더 들어가겠죠. 뭐 그건 당연지사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 사는 곳을 옮기는 그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이 자칫하면은 저 때는 496억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300억 원이 더 들어갔어?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저렇게 당선자 신분에서 이제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가겠다는 큰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 축에는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기재부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것저것 다 조목조목 항목별로 필요한 것들 지금 말 나온 것처럼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거, 합참으로 옮기는 것, 그다음에 경호처 이동 문제, 관저 리모델링 문제 이런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을 이제 누계로 해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뭐 정확히 그 내용을 그 뭐 숙지해서 일일이 그 숫자를 따져보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496억 원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소요됐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대응이 중요하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사하실 때 예를 들었었는데 집에서도 이사 비용 얼마나 들었어 뭐 부부가 그렇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원래는 한 뭐 2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100만 원 더 들었어. 그래. 어디 더 들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납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의혹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기했던 민주당 한병더 의원이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정부의 설명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장관님, 국방부가 인수위 시절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따른 소요 예산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를 추산을 했습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그건 118억 원이었습니다. 118억 원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추산을 아닙니다. 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전과 직접 관련된 이사 비용이라든지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 3월 이게 했습니다. 건물을 지려면 한 2,980억 원이 소요되죠. 한 그 3,000억 원 기준을-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 건물 그 정도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96억 원 이전 예산에 국방부 합참의 이전 비용인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합참의 이전 비용이 118억 원 예비비로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118억 원 그 구성은 이사 비용, 그다음에 이사하기 전에 시설을 일부 보완할 내용, 그다음에 통신 시설 설비 자, 이런 장관님, 것들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차원의 이사라고 당시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찰 인력인 경호부대 당연히 같이 이전해야 할 텐데 예비비 496억 원에는 대통령실 경호부대 이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예, 경호부대 이전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시급한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경호부대 예산을 미처 생각 못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지 궁금한데요. 이 경호부대 이전 비용을 정말 사전에 예측 못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한병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 한병도 의원 질문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지고 보면 저 당시에는 단순하게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단순한 이사 비용. 예, 일단 순수한 이게 이사. 예, 그거였는데 사실 국방부 청사로 가니까 국방부도 새로운 청사 건물을 지어야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이 496억 원은 택도 없는 얘기고 5천억, 1조 원이 더 필요할 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한병도 의원이 이제 질문한 것 중에 그 합참 건물을 지으려면 2,980원이 소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수위 때는 1,2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3,00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집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비용이 대통령이 처음 말씀하신 500억도 안 되는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수천억 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1조 원도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추산을 했었던 그 정도의 돈이 들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을 충분히 우리가 좀 숙고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에 숙고해서 절차적으로 좀 더 합법적인 절차나 또는 국민적인 어떤 수기를 더 거치면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그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기 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 지금 좀 시끄러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식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의 정의용 의원도 정부가 정확하게 그때그때 국민에게 이건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그 정당성에 대해서 여당 의원은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있었거든요. 역시 정의용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 들어보시죠.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또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좀 미리 좀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계부 차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 문화재청에서 7월에 했는데요. 89.1%가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모은 결과 그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 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누적 청와대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예, 200만. 국민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을 해서 청와대 이 개방의 어떤 원칙과 철학의 문제에 이어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 효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그 부근에 그 관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상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공사 비용 국민에게 처음에 공개했던 496억 원 말고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더 들었는데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 상당한 정부 부처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각 정부 부처가 알아서 한 비용이다라고 정부 부처도 설명하고 대통령실도 설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서서 그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과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오늘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취임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수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 관련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다는 어제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돼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 쪽에서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설명, 처음에 취임식 초청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도 사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좀 말이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다 폐기했다 그랬다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봤더니 공문으로 온 명단은 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왜 취임식 초청자 명단,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초청을 또 받았지?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을 네. 때 첫 대응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제가 볼 때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가지고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가장 솔직하고 가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초청자 명단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초청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스에서나 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부적절한 인사가 초청됐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유튜버 관련된 분들도 이야기가 돼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관련자도 또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급기야는 김건희 여사와 그 처가의 경찰 수사 담당자까지 초청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오비일학 중에 오비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해명이 본래는 청룡봉사상 경찰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또 꼬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후배 기자들에게도 저도 그 얘기 듣고 또 질문했어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그러면 없죠. 청룡봉사상을 여러 명이 받았는데 이 경찰관만 초청을 받은 거냐, 아니면 다른 경찰관도 초청을 받았는데 참석을 안 한 거냐, 아니면 다른 경찰관한테는 초청장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대요.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초청자가 5만 명, 6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초청자 명단을 작성할 수도 있고 기타 인수위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초청자 명단을 취합하겠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다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처가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온 것은 우연의 일치다. 청룡봉사상 시상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불렀던 것이다라고 하면 계속 궁색한 변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첫 단추 대응 잘하시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당 패널처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당연하죠. 사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하는 명단에도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명단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실과 정부 측에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었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관련한 의혹을 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 때 양평군 공흥동의 사건 담당 형사를 그분을 어떻게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양평군 공흥동 그 사건이 작년 10월 달에 내사에 착수해서 11월에 정식 수사가 전환이 됐고, 근데 그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적으로 연관져서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그 말씀하신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인가 그 수상자였는데요. 청룡봉사상 4명 중에 2명은 아예 초청을 못 받았고 이 A모 경위 이 사람 초청받은 거고 청룡봉사상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고 딱 꼬집어서 이걸 초청을 했단 말이죠. 청룡봉사상 전원이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초청위원회에서 총 인터넷이라든지 기관 추천이 한 2,300여 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700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도 초청을 했고 그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그 부부도 초청을 했고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초청 명단이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장모를 담당하는 형사를 꼭 집어서 초청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대통령 취임식,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사적 관계 속에서 초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비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천 사유는 저희가 파악한 아니, 추천 그러니까 사유는 청년봉사상 그렇게 돼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당연히 이 문제를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당 의원은 어떤 질문했을까요? A모라는 그 초청받았다는 분이 사실은 제 내용은 그러니까 작년에 청룡봉사상이 사실은 경찰 전체 수사팀들 중에서 1년에 5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국내 기업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해외 유출을 막는 데 굉장히 큰 공이 있었고 네. 또 업계라기보다 그런 파트에서는 이분이 뭐 산업 유출 스파이 색출의 저승사자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나중에 예, 거기 선정 사유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명 중에서 700명을 선정했거든요. 이 수사팀이 뭐 그 사람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한 수십 명은 될 텐데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요. 하여튼 공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내용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최입의 비대위원 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뭐 김기식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부터 이게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지는데 또 언젠가는 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김교웅 민주당 의원께서 이 대통령 취임식이 무슨 칠순잔치도 아니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취임식에 초청할 명단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사가 추천한 분들 중에서 초빙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자들이나 뭐 리모델링하는 업체랄지 지금 이제 관련 수사를 하는 형사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명단을 그냥 다 공개를 하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대통령 취임식의 명단은 역대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만이 지금 없다. 그리고 마치 그 일부만 공문으로 간 일부만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의 초청자들은 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없느냐? 이것도 되게 의아한 문제거든요. 결국은 자꾸 이런 의혹들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을 매를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맞을 거면 또 한꺼번에 다 맞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취임한 지 1년이 지나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수상을 했고 또 우리 수사기밀 유출 이런 거 방지하는데 대단히 큰 공을 세웠다. 당연히 취임식에 참석할 만한 충분히 초청 대상자가 될 만한 자격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관들도 똑같이 초청을 받았느냐. 뭐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초청 대상이 안 됐다. 그러면 왜 이 사람만 초청 대상이 됐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니까 지금 담당자들, 해당 경찰관 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당하고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초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기자들이 취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보다 더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대통령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외국 순방 때 착용했던 어떤 보석류 액세서리 그런데 그게 상당히 뭐 비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합치면 한 1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맞섰습니다. 차례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가 뭐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전용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 가지고 질의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죠. 예. 아니 추궁하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보도 봤는데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연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예, 전용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확인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예.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은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짧게 해주십시오.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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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을 같이 맡게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명이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해명이 됐느냐고 한다면 장신구 세정 가운데 2점은 아는 사람에게 빌렸다라고 하는 해명이 나왔고요.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저 해명도 잘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저걸 샀는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빌렸다. 그럼 빌리면 이건 또 청탁 아니냐. 누군가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청탁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뉴스 브리핑 아이템이 전부 똑같은 맥락에서 저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죠?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제기를 하면 정직하게 답하면 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팩트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에 가서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회의 첫 순방길에 잘 데뷔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그때 착용했던 보석류가 지금 고가의 보석류인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왜 재산신고에 빠졌느냐가 문제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본래 본인 소유인데 재산신고에 실수로 누락했다고 하면 그게 가장 정직한 답변이에요.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해외 순방길에 가져가서 착용을 했는데 제가 재산신고할 때는 얘가 처음 해보는 재산신고라 누락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재산신고 때 나온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70억, 8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신 분이 저런 고가의 보석품 하나 두 개 있는 게 무슨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을 잘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정치 구단의 자격증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자신이 소유했으면 소유했다고 하는 게 뭐가 그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지금 사실을 제가 확정짓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현지에서 대여했다. 그게 또 꼬이니까 지인한테 빌렸다. 그럼 그 지인을 누구라고 공개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빌려준 그 지인은 우리 앵커 말씀대로 그러면 대통령 부인에게 그 고가의 그 보석류를 빌려주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사이냐고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를 해명하고 변명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것을 보면 저런 의혹이 제기되면 큰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사처벌 받을 일도 아니고 재산 신고에 누락 정도 하는 실수를 가지고 왜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여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저렇게 주눅 들고 답변을 하는지 좀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재산 신고를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이제 검찰 고위직은 항상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됐다고 하면 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까지 이제 따지게 들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인한테 이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을 수도 있고 뭐 실제 지인에게 빌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해명이 참 애매한 게 이제 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그 아까 전에 나온 그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전용기 의원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전용기 의원한테는 현지에서 빌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또 지금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빌린 게 아니라 지인에게 빌렸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빌렸다라는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보석 같은 거를 또 빌려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일정 정도 빌려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지인한테 빌렸다고 해명을 하니까 이제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지인이 뭐 어떤 보석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이런 게 뭔가 거래에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전용기 의원이 협찬을 받았으면 협찬이라고 아예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전거래가 있으면 금전거래로 또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러한 것이 논란만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서 그 국회 운영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인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전용기 의원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질문하고 깔끔하게 소명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란들이 소명되고 자료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부분들 잘만 해결해주면 굳이 국정조사까지 안 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예, 이게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다루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해명을 이제 지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국할 때 이 귀중품 세관에 혹시 신고했느냐 그런 절차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후속 질문이 뒤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쎄 하여튼 그건 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그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과 여사가 홍보 책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홍보 책임자가 마치 기자가 질문하듯이 떠오르는 궁금증을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그런 답변을 다 듣고 이해가 돼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그나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스페인 갔을 때 이 보석류 관련된 의혹이라면 처음 무죄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대응이 늦다 하더라도 첫 대응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모든 걸 다 상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직접 들어야 본인이니까 본인한테 듣는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후 사정과 실제적인 그 팩트 관계를 정확히 다 따져보고 본인이 스스로 확정적인 자신이 있을 때 첫 대응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사태 파악이 된 다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툭 튀어나오니까 현지에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라면 또 현지 업체라든지 현지 누구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관을 통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인은 누굽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면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능성 중에 하나로 대통령 부인께서 이 정도의 고가의 장식품 한두 개 있는 게 뭐가 흠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부인의 그 품격에 맞게 해외 정상들 만나는 자리에서 착용한 게 또 뭐가 흠이 됩니까? 오히려 잘하면 잘한 일이죠. 그걸 가지고 재산신고에 누락에 좀 실수가 있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했으면 정리됐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정확하게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물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정도로 해명을 듣고 그 해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나서서 첫 답변과 대응에서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의 비판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언론들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어서 오늘 대통령실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